안녕하세요. SQL 11완성 강의를 맡은 GDSK 이재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9일 동안 SQL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함께 배워왔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 정규 표현식에 대해 다뤄볼게요. 정규 표현식은 문자열을 다루는 중요한 도구로 데이터 검색과 수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에서는 정규 표현식의 기본 규칙부터 시작하여 특수문자, 문자 집합과 클래스, 정규 표현식 함수 등을 배워볼게요. 이 도구를 사용하여 문자열 처리에 있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강의, 정규 표현식의 활용법을 함께 알아보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이란 무엇일까요? 문자열 내에서 특정 패턴을 표현하기 위한 규칙을 말하는데요. 정규식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Regular Expression이에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지원하는 정규 표현식의 형태는 regexp_로 시작해요. 정규 표현식은 문자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특수 문자를 사용해서 다양한 의미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수 문자를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정규 표현식에서 사용하는 특수 문자들을 표로 정리했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래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덩어리로 묶어서 보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우선 도트를 볼까요? 도트는 의미의 한 문자를 나타내는 특수 문자예요. 패턴 A, 도트 B를 보면 이 표현식은 A와 B 사이에 한 문자가 존재하는 문자를 찾는 조건을 말해요. AAB, ABB, ACB 등등으로 말이죠. 스타는 앞에 문자가 없거나 하나 이상 있을 때 사용되는 특수 문자예요. 즉, 우리가 지정한 문자가 0번 또는 그 이상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특수 문자는 정말 자주 사용되는데요. 패턴 M*R을 보면 이 표현식은 R 앞에 M이 없거나 하나 이상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R, MR, MMR, MMMR 등등이 모두 해당되겠죠? 플러스는 앞에 문자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특수 문자예요. 그래서 이 특수 문자를 사용하면 해당 문자가 반드시 한 번 이상 나와야 해요. M 플러스 R 이라고 하면 R 앞에 M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스타는 R만 추출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플러스는 R만 추출하는 것은 되지 않고 MR부터 시작해요. 물음표는 앞에 문자가 없거나 하나 있다는 의미를 가진 특수 문자예요. 즉, 이 특수 문자를 사용할 때는 해당 문자가 0번 또는 1번 나와야만 패턴이 성립하죠. 패턴 WS 물음표 P는 P 앞에 S가 없거나 하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WP와 WSP만 추출될 수 있는 것이죠. 캐럿은 문자열의 맨 처음을 나타내는 특수 문자예요. 캐럿 대문자 T, 소문자 HE라고 하면 이 패턴으로 시작하는 문자열과 일치해야 해요. 따라서 the boy, theater, there 등등을 추출하게 돼요. 캐럿 A, 물음표 B, C를 볼까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물음표는 앞에 문자가 없거나 하나라는 뜻이니까 A, 물음표는 A가 없거나 하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B, C나 A, B, C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B, C 플러스나 A, B, C, D 같은 문자열을 추출해요. 캐럿 도트 E, 도트는 의미의 한 문자를 나타내는 특수 문자죠? 따라서 도트 다음 E를 입력하면 두 번째 글자가 E인 글자가 추출돼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두 번째 글자가 E인 문자열, 예를 들어서 HE, ME, request 등등을 추출하겠네요. 이번에는 달러 사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달러 사인은 캐럿과 반대로 문자열의 맨 마지막을 나타내는 특수 문자예요. 즉, 이 특수 문자가 사용되면 이 패턴이 문자열의 끝부분과 일치한다는 의미예요. A, 물음표, B, C, 달러 사인이라고 한다면 BC로 끝나는 문자열을 찾으면서 그 앞에 A가 있거나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미예요. S, 물음표, E, 플러스 달러 사인이라고 하면
S나 E로 시작하고 뒤에 하나 이상의 E로 끝나는 문자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E, SE, EE, SEE 등등의 값을 추출하겠죠? 이렇게 특수문자를 결합하면 아주 복잡해 보이는 검색도 쉽게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잘 익히면 뛰어난 능력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괄호는 앞에 나온 문자가 몇 번 반복되는지를 지정하는 데 사용돼요. 중괄호 안에 숫자나 범위를 넣어주면 해당 문자가 반복되는 횟수를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어요. W 중괄호 0 S라고 하면 W가 0번 반복된 후 S가 온다. 즉 S 앞에 W가 없다는 뜻이에요. 0 대신 1을 쓰면 S 앞에 W가 정확히 한 번, 즉 WS라는 문자열을 추출하라는 말이겠죠. 중괄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앞에 있는 문자가 중괄호 안의 숫자만큼 있어야 해요. 1,3이라고 하면 한 번에서 세 번 사이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WS, WWS, WWWS와 같은 문자열이 일치하겠죠. 콤마 숫자라고 하면 그 숫자 이하라는 의미고요. 숫자 콤마라고 하면 그 숫자 이상 있어야 해요. 소괄호는 정규 표현식에서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하는 역할을 해요. 즉, 괄호 안에 있는 문자들을 하나의 단위로 처리해서 패턴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 반복하거나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소괄호 WS, P 하면 WS 뒤에 P가 오는 문자열 패턴과 일치하는 값을 찾으라는 의미예요. WSP, WSAP, WSPP 등등이 되겠네요. 소괄호 WS, 중괄호 E, 그리고 P라고 하면 WS라는 문자열이 두 번 연속 등장하고 그 뒤에 P가 오는 문자열을 찾는 거네요. 그래서 WS, WSP가 되겠네요. 대괄호는 괄호 안에 있는 문자들 중에서 하나만 매칭되는 걸 의미해요. 이때 대시를 사용하면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요. 알파벳 대문자 A, G 하면 모든 알파벳 대문자를 뜻하고요. 소문자 A, G 하면 모든 소문자를 의미해요. 히 라고 해서 한글도 검색할 수 있고요. 0-9 해서 모든 숫자를 검색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범위를 지정할 때는 문자 클래스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화면처럼 대괄호 소문자 A-G, 대문자 A-G, 대괄호 0-9라고 하면 대괄호가 문자 한 개를 뜻해요. 그래서 앞에 대괄호에 알파벳 소문자나 대문자 한 개, 뒤에 대괄호에 숫자 한 개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추출하게 돼요. 이렇게 특정한 문자열을 찾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제외하려면 대괄호의 묶음 안에서 캐럿을 사용해요. 대괄호 캐럿 0-9 하면 숫자가 없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화면처럼 대괄호 캐럿 소문자 A-G 대괄호 닫고 8이라고 하면 8 바로 앞에 소문자가 아닌 문자 하나가 있는 문자열을 추출하게 되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할 때는 특수문자 캐럿이 문자열의 맨 처음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캐럿을 대괄호 안에서 사용하면 부정을 뜻하고 묶음 밖에서 사용하면 문자열의 시작을 뜻해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복잡한 패턴을 찾아볼까요? 화면처럼 캐럿, 대괄호, 캐럿, GH, 다시 대괄호, 캐럿, IJ, 대괄호, 닫고, $사인 이라고 쓰면 G나 H가 아닌 문자로 시작하고 I나 J가 아닌 문자로 끝나는 패턴의 문자열을 표현하는 거죠. G나 H로 시작하지 않고 I나 J로 끝나지 않는 문자열. 이제 이해가 되셨죠? 버티컬 바도 자주 사용하는 특수문자인데요. 5월 연산자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여러 개의 패턴 중 하나라도 일치하면 매칭이 됩니다. 즉 A 버티컬 바 B 패턴은 A 또는 B 중 하나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찾을 때 사용됩니다. word 버티컬 바 phrase라고 하면 word phrase 중 하나와 일치하는 문자열 패턴을 찾는 특수문자예요. 두 번째를 볼까요?
mount 소괄호 ed vertical bar ing 라고 되어 있죠. mount 뒤에 ed 또는 ing가 붙은 문자열을 찾는 거예요. mounted 또는 mounting이 일치하겠네요. 백슬래시는 뒤에 오는 문자열을 모두 문자로 인식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특수문자예요. 예를 들어서 백슬래시 뒤에 대괄호를 사용하면 정규 표현식에서의 특수한 기능을 가지는 특수문자가 아니라 일반 문자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백슬래시, 대괄호, 대괄호 이렇게 쓰면 앞에 대괄호는 그대로 대괄호로 추출하고 뒤에 대괄호는 정규 표현식에서 특수한 기능을 가지는 대괄호로 사용돼요. 화면에서 보면 문자열의 제일 처음과 백슬래시 마지막의 대괄호는 모두 앞에 백슬래시가 있으니 그냥 대괄호로 추출되겠죠. 두 번째 대괄호는 문자 묶음을 의미하고요. 또 그 앞에는 제외하라는 캐럿이 있고 백슬래시 대괄호, 백슬래시 대괄호, 즉 대괄호가 아니어야 하고요. 뒤에 플러스가 있으니 문자가 하나 이상, 즉 문자 하나 이상이 대괄호로 묶인 문자가 하나 이상인 문자열을 찾는 패턴이네요. 두 번째 예시는 여러분께서 영상을 멈추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를 다룰 때 알파벳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 아니면 한글, 숫자 이런 식으로 특정 형태와 일치하는지 검색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문자집합이라고 해요. 일종의 와일드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자들을 캐릭터 클래스, 즉 문자 클래스라고 해요. 문자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표로 정리했는데요. A-G라고 표현하는 대신 표에 있는 것처럼 약속된 추격 형태를 써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 형태라서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select column name from table name where column name regexp 자금 따옴표 겹 대괄호 콜론 digit 라고 SQL문을 작성하면 컬럼 네임에 숫자가 포함된 모든 행을 찾아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규 표현식 함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라클에서는 정규 표현식 함수를 지원하는데요. regexp 언더바로 시작하는 형태예요. 이 함수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regexp 언더바 like 함수는 like 연산자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규 표현식 패턴을 수행해서 일치하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문자열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때 유용하죠. 일반적인 like 연산자보다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요. regexp 언더바 like 함수는 정규 표현식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예요. 이 함수를 확실하게 익히면 다른 정규 표현식 함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regexp 언더바 like 함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패턴이 존재하는지 검색하기 때문에 특히 where 절이나 case when 문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을 찾기 때문에 복잡한 조건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regexp 언더바 like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괄호 안에 소스 스트링, 즉 소스 문자열을 먼저 입력하는데요. 여기에는 검색하려고 하는 컬럼을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콤마 다음에 검색하려고 하는 패턴을 입력하는데요. 대괄호 안에 match 옵션, 즉 검색해서 일치해야 하는 조건을 입력해요. 예제를 가지고 쿼리를 작성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추출하는 함수를 작성해 볼게요. 예제를 위해서 샘플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emp2 테이블에 mgr 컬럼을 보면 알파벳과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데이터 하나만 숫자로 되어 있네요. 이 emp2 테이블의 mgr 컬럼에서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값을 가지는 데이터를 찾아볼게요.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패턴을 찾으려면 대괄호를 사용하면 돼요. 알파벳 문자를 검색하려면 대괄호 안에 A-G라고 하면 되는데요. 대문자를 검색하려면 대문자를 쓰고 소문자를 찾으려면 소문자를 쓰면 돼요. 숫자를 검색할 때는 대괄호에 0-9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값을 검색하려면 select 별 from emp2 where regexp 언더바 like 하고요. 소괄호 안에 컬럼명인 mgr 그리고 콤마 작은 따옴표 안에
대괄호 A-G 바로 붙여서 대괄호 0-9라고 쓰고 세미콜론으로 닫으면 돼요. 이 쿼리를 실행하면 MGR 컬럼에서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행은 모두 출력되고 숫자로만 이루어진 행은 출력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특정 문자나 숫자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 쿼리를 작성해 볼게요. 이 쿼리는 이 네임 컬럼에 A나 I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아요. 작은 따옴표 안에 A, 버티컬 바, I에서 버티컬 바는 5월 연산자예요. 즉 A가 있거나 I가 있는 문자열을 찾는 거죠. A나 I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값을 결과로 돌려줘요.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하면 이 네임 컬럼에서 A나 I가 있는 행들을 보여주네요. regexp_like 함수와는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즉 포함하지 않는 조건을 찾을 때는 not regexp_like 하면 A나 I가 없는 문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문을 실행하면 A나 I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행들만 나오게 되겠죠. 이번에는 regexp_inString 함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함수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특정 패턴이 문자열에서 처음 등장하는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즉, 특정 문자가 몇 번째에 등장하는지 찾을 때 유용하죠. 예제를 보면서 이해해 볼까요? select regexp_inString 괄호 1234 abc 33, 작은 따옴표 대괄호 캐럿 0-9 from dual regexp_inString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에서 숫자가 아닌 문자의 첫 번째 위치를 반환하는 쿼리문이에요. 1234 abc 33에서 숫자가 아닌 첫 번째 문자는 A이고 이 문자는 다섯 번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5가 됩니다. 예제를 하나 더 볼게요. select regexp_inString 괄호 주축 건물 101동 대괄호 0-9 플러스 백슬래시 동 from dual regexp_inString을 사용해서 문자열에서 숫자와 동이 결합된 부분을 찾아서 그 위치를 반환하는 쿼리문이에요. 이 쿼리에서 플러스는 하나 이상의 숫자가 있다는 의미죠. 백슬래시 동은 동을 그냥 문자로 인식하게 합니다. 따라서 주축 건물 101동이라는 문자열에서 숫자와 문자 동이 결합된 부분의 위치는 다섯 번째이네요. 그래서 이 쿼리는 5를 반환합니다. 이번에는 regexp_substring 함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함수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문자열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 반환하는 함수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추출할 때 사용하는 거죠. regexp_substring 구문은 화면처럼 사용하는데요. 보통 괄호 안에 대상 문자, 즉 source string을 쓰고요. 패턴, 그 다음에 시작 위치를 입력하는데 최소값은 1이에요. 그리고 매칭 순번을 입력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해요. 이 함수는 특정한 구분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리할 때 유용한 함수인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제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123, 별 456, 별 789 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이 문자열에서 별로 문자들을 구분해서 여기서는 숫자들이겠죠? 숫자들만 가져오고 싶어요. 별로 구분하면 3개로 나눠지는데요. 이 문자들을 차례로 가져오는 거예요. 쿼리는 화면처럼 작성하면 되는데요. 패턴에서 대괄호, 캐럿, 별은 별 문자가 아닌 문자들로 구성된 부분을 찾는 정규 표현식이죠. 별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의미해요. 다음에 플러스는 하나 이상의 문자가 연속적으로 위치한다는 정규 표현식이고요. 그래서 문자열을 별로 분리하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는 3개로 분리가 됐어요. 그 다음 1,1이라고 적었죠? 앞에 숫자는 인덱싱할 문자의 위치, 즉 첫 번째부터 카운팅하라는 것이고요. 위에 1은 매칭 순번, 즉 3개로 나눠진 것 중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하면 1, 2, 3을 반환하죠. 1,2라고 하면 첫 번째부터 카운팅해서 두 번째 부분이니 4, 5, 6이네요. 1,3이라고 하면 세 번째 매칭 순번이니 7, 8, 9가 반환되네요. 이번에는 첫 번째 별 앞에 문자열에서 두 번째 글자부터 가져오는 쿼리예요.
이 쿼리에서 세 번째 인수인 2는 두 번째 문자부터 가져오는데 첫 번째 매칭 순번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 2, 3에서 두 번째 글자인 2부터 시작해서 문자열을 추출하니 결과는 2, 3이 나와요. 이번에는 regexp replace 함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함수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특정 패턴을 찾아서 다른 문자열로 변경하는 함수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을 찾아 치환하는 거죠. 이 함수의 문법은 regexp substring과 비슷한데요.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볼게요. 이 쿼리는 문자열 1, 2, 3, 별, 4, 5, 6, 별, AA, 7, 8, 9에서 특수문자를 모두 제거하는 예제예요. 펑트는 모든 특수문자를 의미하는 문자 클래스인데요. 펑슈에이션의 줄임말로 일반적으로 특수문자를 포함하는 클래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regexp replace 괄호 1, 2, 3, 별, 4, 5, 6, 별, AA, 7, 8, 9, 문자열 클래스 펑트라고 쓰면 치환하는 문자열이 없기 때문에 대상 문자열에서 모든 특수문자를 찾아서 제거하게 돼요. 특수문자인 별이 제거되고 숫자와 문자만 남게 되죠. 그래서 결과는 1, 2, 3, 4, 5, 6, AA, 7, 8, 9가 돼요. 이 쿼리에서는 대괄호, 캐럿, 그리고 문자 클래스 digit을 썼으니 문자는 제외하고 반환하라는 뜻이에요. 별이나 A 같은 문자는 모두 제외하면 숫자만 남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를 반환하네요. 이번에는 regexp count 함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함수는 특정 패턴이 문자열에서 몇 번 등장하는지 건수를 세는 함수예요. 즉, 찾으려는 패턴이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할 때 유용하죠. 예제를 통해 이해해볼까요? 이 쿼리는 문자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에서 4자리 숫자 패턴이 몇 번 나오는지 건수를 구하는 예제예요. 정규 표현식 대괄호 0-9는 숫자 0부터 9까지의 한 자리를 의미해요. 중괄호 4는 앞에 패턴이 4번 반복된다는 의미니 4자리 숫자를 찾는 패턴이에요. 예제의 쿼리는 regexp count 함수를 써서 대상 문자열에서 4자리 숫자가 몇 번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4자리 숫자인 1, 2, 3, 4가 4번 나오니 4를 반환하네요. 다음 예제를 볼게요. 패턴에서 대괄호 안의 문자는 각각 한 문자로 취급해요. 그래서 대괄호 월화라고 하면 월과 화 중 하나의 문자를 의미하죠. 월도 해당이 되고 화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뒤에 요일이라는 문자가 붙어 있으니 대상 문자열에서 월요일과 화요일이 몇 번 나오는지 건수를 확인해요. 대상 문자열에는 월요일이 한 번, 화요일이 한 번 나오네요. 쿼리를 실행하면 2를 반환하네요. 준비한 정규 표현식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 표현식들을 전부 외우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식들이 있구나 하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찾아보고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 10 정규 표현식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SQL 11 완성 첫 번째 강의인 테이블 조회하기로 시작해서 벌써 마지막 정규 표현식까지 마쳤네요. 10번의 영상으로 SQL을 끝내보자 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서 모든 것을 세세히 담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한 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획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